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타인을 멸시하고 목숨을 빼앗는 악인에게 극한의 고통을 주는 고문 소믈리에다. 내 사무소를 찾는 이들은 하나같이 가슴속에 증오의 불꽃이 깃들어 있다. 미안 시게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마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하지만 이날 사무소를 찾아온 사람은 이 애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코크앤가이에서 게이 바주점을 운영하는 마담이었다. 마담의 곁에는 중학생 정도의 소년이 있었다. 충격적인 일을 겪었는지 소년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 하도 충격을 받아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나 봐. 부드러운 손길로 소년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괜찮아, 아저씨가 얼마든지 기다려줄 테니까 언제든지 편할 때 얘기하렴. 뭐지? 왠진 모르겠지만 엄청 듬직한 아저씨다. 그러자 소년에게 안광이 돌아왔다. 야구를 사랑한 제 엄마 아빠를 비웃고 잔인하게 살해한 남자를 지옥에 떨어뜨려주세요. 그리고는 나로선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깊은 어둠이 서린 저주의 말을 토했다. 그에게 더 자세히 해주겠니? 히로무라는 이름의 소년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한 사건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야구에 열중했다. 슈! 잘했어! 그렇게 팔을 땅에 내리꽂는 것처럼 휘두르는 거야. 그건 의뢰인의 부친 또한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인생과 청춘을 야구에 바쳤다. 야구는 팀 스포츠야. 기술을 연마하는 건 물론 팀워크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부친은 야구를 통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의뢰인의 부친은 호크엔 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야구부 감독을 맡아왔다. 그동안 연습한 대로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알겠지? 네! 그의 열정적인 지도 덕택에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 결승, 잘하면 전국대회 출전도 가능하겠어. 호쿠엔고 야구팀은 전국대회 진출을 노릴 만큼의 강팀으로 성장했다. 아깝다. 1점만 더 따면 이기는 거였는데. 그래도 그만하면 잘했어. 그래, 내년에는 꼭 우승해야지. 그런 부친을 보고 자란 의뢰인이 야구의 길로 들어선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졸업하면 아빠가 있는 고등학교로 가야지. 그래, 기대하고 있으마. 그러려면 공부부터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그 꿈은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으니. 사건은 어느 휴일 낮에 일어났다. 여보, 아들, 밥 먹어. 잠깐 엄마, 3번만 더 치고. 그날도 의뢰인은 부친과 연습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인터폰 소리가 울려 퍼졌고 누구지? 의뢰인의 모친이 현관으로 나갔다.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자. 안녕? 복수하러 왔어. 누구야? 적 보기에도 수상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무자비했다. 우선 아줌마부터 죽여주지. 남자가 휘두른 칼이 모친의 가슴을 무참히 파고들었다. 마당에 있던 두 사람은 비명을 듣고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여보? 하지만 자택 구조상 마당에서 참극을 볼 수 있었던 건 부친뿐이었다. 뭐야? 방금 엄마가 소리 지른 거 맞지? 그치? 의뢰인은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는 와중에도 괴하는 마당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아저씨도 아들놈도 다 죽여버릴 테다. 부친은 재빨리 판단을 내렸다. 히로무, 얼른 창고에 숨어. 뭐? 갑자기 무슨... 잔말 말고 아빠 말 들어. 알겠어? 의문은 산더미 같았지만 부친의 무시무시한 표정에 기가 눌린 의뢰인은 잠자코 창고에 몸을 숨겼고 문에 난 작은 틈으로 바깥의 상황을 지켜보았다. 오랜만이야 감독님. 아직도 야구에만 빠져 사시나? 너나 다시로. 당신만 없었으면 지금쯤 프로 선수로 부자가 됐을 텐데. 내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은 값은 치러야지. 남자는 탁한 눈과 광기 어린 미소로 부친을 쏘아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망설임 없이 인제 보는 눈도 없는 인간이 감독은 개뿔이 죽어! 손에 든 칼을 단번에 내려쳤다. 공격에 당한 부친은 분수처럼 피를 뿜으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고통스러워하는 부친을 내려다보던 남자는 오, 마침 딱 좋은 장난감이 있네. 바닥에 떨어진 야구 방망이를 발견했다. 부친이 사준 의뢰인의 연습용 야구 방망이였다. 당신이 가르쳐준 스윙으로 저 세상으로 보내주지. 야구 매니아에게 딱 맞는 죽음 아니겠어? 남자는 조소를 머금는가 싶더니 야! 홈런! 부친의 머리를 야구 방망이로 힘껏 내려쳤다. 당장이라도 모친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부친을 공격한 남자에게 맞서 싸우고 싶었다. 하지만 나가면 죽는다는 확신이 의뢰인의 발을 창고 안에 단단히 묶어두었다. 그러고 얼마나 숨을 죽이고 있었을까. 어느새 괴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다. 아빠, 안 돼. 아빠! 죽으면 안 돼! 창고에서 나온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이미 숨이 끊어진 부친의 모습이었다. 그 뒤의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끔찍하군. 칼로 가슴을 푹 찔러 살해했어. 아버지가 범인을 타시로라고 불렀다고 했지? 네. 어느샌가 경찰을 불러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의뢰인은 조부모에게 거두어졌다. 기운 내렴. 힘들어도 밥은 먹어야지. 하지만 사건의 충격이 컸던 탓에 거의 얼이 빠진 채로 지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를 돌아다녔다. 여기서 아빠랑 캐치볼하고 놀았었는데 엄마가 싸준 도시락도 먹고. 과거에 얽매여도 공허함만 느껴질 뿐이었지만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다. 조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의뢰인은 어떤 장소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아빠와의 추억은 온통 야구뿐이구나. 코쿠인가이에 있는 야구 배팅 센터였다. 습관적으로 타석에 섰지만 공을 칠 생각은 없었다. 엄마 아빠랑 같이 목표도 사라졌는데 난 이제 어쩌면 좋지? 의뢰인은 자꾸만 헛스윙을 했다. 그때 옆 타석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역시 몸이 근질거릴 땐 이거만한 게 없다니까. 학생 때 야구부에 들어가길 잘했다니까. 옆을 힐끗 보자 힘차게 스윙하는 마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의뢰인은 마담의 호쾌한 모습에 홀린 듯이 응시했다. 대단하다. 이제 됐어. 집에나 가야지. 자신의 하찮은 스윙이 어쩐지 부끄럽게 느껴졌다. 의뢰인은 야구 방망이를 내려놓았다. 응? 학생, 벌써 가게? 네? 저요? 그때 마담이 의뢰인을 불러 세웠다. 마담은 마실 것을 건네곤 의뢰인의 눈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힘든 일이라도 있었나 보다, 그치? 네? 눈을 보면 알아. 괜찮다면 누나한테 털어놔 볼래? 어쩌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니. 뭘까? 이 따스한 눈빛은... 의뢰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마담에게 털어놓았다. 그 순간 의뢰인은 가슴속에 응어리진 감정을 자각했다. 그놈이 난데없이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죽였어요. 복수할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뜻밖의 참극을 겪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증오심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마담은 의뢰인의 두 눈에 깃든 검은 불꽃을 보고 말했다. 정 그렇다면 내가 사람을 소개해줄게. 악인은 절대 용서치 않는 악기보다 무서운 사람을. 이렇게 해서 마담은 내 사무소에 의뢰인을 데려온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의뢰인이 무언가를 꺼냈다. 이거 봐주시겠어요? 그건 검붉은 피가 살벌하게 들러붙은 야구 방망이였다. 아빠한테 받은 선물이에요. 중학교 입학 선물로 사주셨어요. 부친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으로 그런 끔찍한 짓을. 범인은 아빠와의 추억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의뢰인이 바닥에 바짝 엎드리곤 머리를 조아렸다. 마담한테 들었어요. 아저씨는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요. 부탁드릴게요. 엄마 아빠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학생, 소년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의뢰인이 악기 같은 얼굴로 외쳤다.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잘못을 했죠? 야구로 꿈을 쫓은 게 죄냐고요.
그놈은 우리 아빠를 야구 방망이로 때려 죽였어요. 그놈은 살아있어서는 안 될 악마라고요. 그것은 부모를 잃은 소년의 가슴을 애는 듯한 외침이었다. 그때 소년의 굳은 살 잡힌 손이 눈에 들어왔다. 부친과 함께 야구 연습을 하다 생긴 것이리라. 양친을 빼앗긴 자식의 고통은 나도 겪어보았기 때문에 잘 안다. 그래, 나머지는 아저씨한테 맡기렴. 엄마, 아빠, 내가 야구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소년의 분노를 거두는 것이 나의 존재 의의가 아니겠는가. 루카가 의뢰인에 배웅한 뒤 마담이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마담, 이건 사건의 조사 자료야. 범인의 이름은 타시로. 마담의 조사에 따르면 타시로는 한글의 조직 가루라의 우두머리라고 한다. 참고로 무투파 조직이야. 뒷세계에서도 이름께나 날리고 있다고. 타시로는 의뢰인의 부친과 아는 사이로. 타시로, 너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 예. 고등학생 시절 부친의 야구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 당시에도 타시로는 방향무인한 성격으로 타시로, 인사 똑바로 안 해? 뭐래, 시끄럽게. 야구 소년답지 않게 태도가 불성실했다. 그런 타시로를 부친은 포기하지 않았다. 타시로, 야구는 실력이 전부가 아니야. 예절과 팀워크도 중요한 거야. 왜요? 실력만 좋으면 장땡 아닌가? 네 실력은 진짜야. 짊어진 기대만큼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아, 예. 부친은 사람의 미덕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타시로에게 닿지 않았다. 야마모토 선생,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타시로? 타시로는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학교 측에 꼬리를 잡혔다. 타시로 학생은 원래 태도가 불량했지. 됐네, 이제 그만 퇴부시키게. 그치만 사정을 들은 다음에도 늦지 않을 겁니다. 출전을 금지당하기라도 하면 어떡할 텐가? 다른 팀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생각인가? 끝내 부친은 타시로에게 퇴부를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흡연은 용납할 수 없어. 오늘부로 야구부에서 나가줘야겠다. 아, 담배요? 깡패가 저더러 피우라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피운 거예요. 협박이라고?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니? 선생님이 만나보마. 아, 됐어. 야구는 팀워크라더니 순 개소리야.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퇴부를 선고한 부친에게 타시로는 침을 뱉으며 부실을 나갔다. 야구부에서 쫓겨난 타시로는 머지않아 자퇴했고 누구든 내 앞길을 막는 놈은 가만 안 둬. 불량 소년들과 어울리던 끝에 나쁜 길로 빠지고 말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뭐야 저건? 타시로는 우연히 TV에 나온 부친을 보았다. 야마모토 감독님, 준결승 진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지요. 저 개자식이. TV 속의 부친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이 타시로의 가슴속에 증오의 불씨를 지폈다. 아직도 감독 일을 하고 있었어? 날 이 꼴로 만들어놓고 저렇게 태평한 얼굴로? 용서 못해. 그리고 이번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긴 것이다. 마담은 돌아가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교고쿠구미의 이치조도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야. 화가 많이 났나 보던데? 이치조가 타시로의 조직이 고쿠엔가에서 활개를 치기 때문인가? 그래서 놈을 숙청하려는 모양이다. 쓸데없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못을 박아둘 필요가 있다. 오랜만이군, 이치조. 이치조씨, 역시 살기가 무시무시하네요. 오랜만입니다. 이주인 씨도 움직이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자는 이치조 코메이, 무트파 교고쿠구미의 최강의 남자다. 저는 범인을 잡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감독님께는 예전에 신세를 졌던지라.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군. 그러자 이치조가 무시무시한 살기를 내뿜었다. 고교 야구계의 보물이 되실 분을 살해하다니. 범인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치조 또한 학생 시절 의뢰인의 부친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 중 한 명이었다. 야! 멋진 스윙이야, 이치조. 너에겐 야구에 재능이 있어.
고기어 야구팀 감독이 되기 전 그가 30대였을 때 팀원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 동료야말로 최고의 보물이란다. 보이즈 리그에서 오랫동안 야구를 가르쳤다고 한다. 코쿠엔가이의 야구 소년 중 대부분이 감독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만큼 그의 인망이 두터웠다는 뜻이리라. 하지만 이치조가 그의 제자라 해서 표적을 넘겨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시로의 신병은 내가 데려간다. 유족의 한이 내 어깨에 달려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할 것을 예상했는지. 물론입니다. 다만 그분은 제 은인입니다. 타시로의 부하들은 제가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야 얼마든지. 가루라의 아지트는 이치조가 이미 조사를 마쳐두었다. 그나저나 무리하는 건 아닌가? 크게 다쳤다고 들었는데. 걱정 마십시오. 잔챙이들을 처리하는 것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야 루카에게 고문 준비를 맡기고 나오길 잘했군. 먼저 행동에 나선 쪽은 이치조였다. 안녕하신가 쓰레기들. 쿄고쿠구미 무적의 콤비가 납셨다. 난 쿄고쿠구미에 들어가겠다고 한 적 없는데. 뭐야 저것들은! 겁대가리 상실은 이치조? 이치조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더니 펑펑 울릴 만큼 노성을 질렀다. 적들이 하나둘씩 튀어나오는 와중에 이치조가 단도를 뽑아들었다. 꿈을 짓밟는 악당을 지옥으로 인도할지니. 전에 봤을 때보다 잘 다듬어진 살기. 그건 수많은 사선을 넘어왔다는 증거다. 다듬어진 것은 살기뿐만이 아니었다. 니놈들의 인생은 오늘부로 끝이다. 이치조는 눈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재빠른 동작으로 잔챙이들을 쓸어나갔다. 한글의 따위는 이치조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이치조가 왜 도망쳐야? 어딜 도망가시나. 잠시 후 나는 태평하게 얼굴을 드러낸 타시로의 뒤에 섰다. 네가 가도 되는 곳은 지옥뿐이다. 실컷 고문당한 뒤에 말이야. 그리곤 목을 졸라 놈을 기절시켰다. 타시로의 신병을 확보했을 때쯤에는 잔챙이들의 청소가 끝나 있었다. 뒤는 이주인 씨께 맡기겠습니다. 부디 감독님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물론이다. 이 녀석은 자신의 죄를 지옥에서 후회하는 것은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될 거다. 우린 타시로를 고문용 냉동고로 옮겼다. 뭐야 여기는 얼어 죽겠네. 선생님, 준비 다 됐습니다. 잘했다 루카와. 루카와의 솜씨도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닥쳐라 쓰레기! 나는 놈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힘껏 때렸다. 내 엉덩이. 어때? 혹한 속에서 꼬리뼈가 부러지는 기분이. 끝내주지? 늘 그래왔듯이 나는 놈에게 질문을 던졌다. 너는 스스로의 악행으로 야구부에서 쫓겨나고도 애먼 은인에게 원한을 품었다. 그리고 은인 부부를 참살하고 그 아들의 가슴에 상흔을 남겼지. 희생자나 유족에게 죄스럽지도 않나?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반성의 여지라곤 한 톨도 없는 대답뿐.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은 시궁창에 처박혔어. 그놈이 날 내쫓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프로선수가 돼서 돈을 쓸어 담았을 거라고. 나 같은 인재도 못 알아보는 놈이 뭐가 잘났다고 감독을 해. 그런 놈은 죽어도 싸다고. 놈은 추악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리곤 헛소리를 내뱉었다. 잘도 짓거리는군. 좋다. 지옥이 뭔지 보여주지. 루카와. 네, 선생님. 고문 준비 다 됐습니다. 우선 루카와가 호스로 물을 뿌렸다. 추잡한 얼굴이네요. 세수하는 김에 죄도 같이 씻지 그래요? 그러자 냉동실에 자욱하게 낀 냉기 탓에 타시로의 몸이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었다. 따뜻한 물 좀 뿌려줘. 이가 달달 떨릴 만큼의 추위가 놈을 덮쳤다. 자, 이제 공을 던져볼까? 네, 오늘을 위해 어깨도 단련했어요. 설마. 차갑게 식은 돌을 놈에게 던졌다. 혹한 속에서 전신골절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안 돼. 그러자 얼음이 깨지며 맞은 곳에 피부가 찢어지고
가시가 뿜어져 나왔다. 이건 북쪽의 어느 나라에서 행해지는 냉동 고문과 예로부터 이어져온 투석형을 결합한 것이다. 수비특훈이다. 기쁘게 받도록. 악당이 고통받는 건 좋은 일이죠. 꽁꽁 언 타시로의 몸은 골절되고 찢어지며 살점이 튀었다. 그런 다음에는 놈의 눈을 가렸다. 이번에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맞아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덮쳐오는 고통과 추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다. 무서워! 2시간 동안 이어진 고문 끝에 놈은 항복을 선언했다. 잘못했습니다. 자수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인간 쓰레기들의 특징은 자기 몸 하나는 끔찍이도 아낀다는 점이다. 거기서 나는 이렇게 물었다. 이봐, 감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가르침이 뭐였는지 기억하나? 네, 가장 강조했던 가르침이요? 그래, 정답을 맞히면 살려주지. 배팅은 재능이고 이기면 장땡이다? 하지만 놈은 생뚱맞은 답변을 늘어놓았다. 대체 뭘 어떻게 들은 거냐? 감독은 늘 야구 테크닉과 더불어 만남과 팀워크를 소중히 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왔다. 감독의 가르침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너는 살 자격이 없다. 자, 다음은 누나를 터뜨린 다음 이어서 진행하지. 네 몸이 산산이 조각날 때까지. 그로부터 6시간 뒤에 타시로는 그 근성만큼이나 처참한 넝마가 되어 사망했다. 의뢰를 완수하고 보고를 마친 나는 저 사람은 의뢰인이 연습을 하고 있다는 하천 부지로 걸음을 옮겼다. 잘하는 걸 히로무. 스윙 폼이 아주 좋아. 감사합니다. 의뢰인의 옆에는 이치조도 함께였다. 그도 은사의 아들인 의뢰인이 내심 걱정이 됐던 것이리라. 안녕하십니까. 이런 데서 다 뵙는군요. 반갑군, 이치조. 히로무, 연습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네, 범인도 해치운 마당에 언제까지고 풀죽어 있을 순 없으니까요. 의뢰인은 범인의 죽음을 계기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모양이다. 그때 이치조가 내게 뜻밖의 제안을 해왔다. 이주인 씨, 투수 역할을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감독님께 배운 것을 히로무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면야 물론이지. 나는 이치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치조는 타석에, 나는 마운드 위에 섰다. 이거 참 재밌는 조합이군. 이주인 씨의 속구라 몸이 저릿저릿한데요. 적당히 던져서는 본보기가 되지 않을 테니. 나는 일정 수준의 힘을 담아 공을 던졌다. 내가 던진 공은 정확히 직선으로 날아갔다. 히로무를 위해서라도 멋지게 명중시켜야 할 텐데. 하지만 과연 이치조 코메이였다. 배트의 명중한 공이 시원한 소리를 내며 하늘로 날아갔다. 그 모습에 의뢰인은 깊은 감명을 받은 듯했다. 우와. 그 눈은 소년 특유의 반짝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감독님은 돌아가셨지만 감독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제자들의 가슴속에 살아있어. 야구를 그만둔 나도 이 정도니까 넌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 공 던져주실래요? 저도 아저씨처럼 멋지게 쳐낼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던져주마. 그렇지만 나는 믿는다. 부친의 가르침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한 소녀는 그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